자,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용산에 대한 기사가 나오던 중 유난히 눈에 띄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자, 5월 6일 국토부에서 수도권 주택 공급 기반 강화에 대한 부동산 정책을 발표를 하면서 서울에 7만 가구를 공급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장 핵심으로 포함이 된 곳이 바로 이 용산 정비창 이쪽 구역인 거고, 그곳에 8,000세대가 공급이 된다고 하면서 세상에 드러났고 모두가 주목을 하게 된 거죠. 자, 정부의 의도는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지만 공급량이 모자란 지역에 부족한 공급량을 늘리면서 현재 강남하고 마용성이 계속 가격적으로 주춤하고 있을 때 이때 확인 사살을 날리려는 그런 의도 같기는 한데, 그리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가지고 그 질병으로 인해가지고 좀 경기가 침체되어 있고 요거를 어느 정도 해결을 하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의도도 있고, 뭐 또 더 나아가가지고 지방선거가 또 한 2년 정도밖에 안 남았죠. 거기에 대한 건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의도로서 이런 공급에 대한 계획을 짠 것 같은데, 뭐 이후에 집값이 어떻게 될지 요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집값 전망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알아보고, 우선은 이 용산 8,000세대 분양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용산역 정비창 부지는 뭐 역세권인 거는 말할 필요도 없고, 바로 앞에 있는 이 원효대교를 따라가지고 남쪽으로 내려가면은 바로 여의도고, 그리고 바로 옆에 붙어있는 이 청파로를 따라가지고 올라가면은 서울 중심 업무 지구인 광화문에 도착을 합니다. 서울 3대 업무 지구 중에서 하나인 강남하고만 조금 떨어져 있고, 나머지 두 개하고는 굉장히 가까운 엄청난 입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물론 강남 같은 경우도 사실 바로 앞에 있는 강변북로를 따라가지고 가면은 뭐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여튼 이런 3대 업무 지구 중 두 군데랑 가까운 매우 엄청난 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튼 이 최고의 부지가 앞으로 분양을 한다는 소식은 정말 엄청난 소식인데, 그것도 10년 전부터 단군 이래 최대의 규모의 사업이라는 뭐 타이틀을 써가면서까지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던 사업이 이제 드디어 시작이 되는 거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물론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사업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곳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자, 이 용산 정비창 부지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개발 계획, 물론 과거의 계획이긴 하지만 이 계획으로만 봤을 때는 뭐 주변 입지가 너무 좋은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이 자체로 자급자족이 가능합니다. 이곳에 뭐 아파트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호텔이나 아니면은 오피스, 뭐 쇼핑몰, 뭐 상업시설, 뭐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오다 보니까 뭐 편의성 측면뿐만 아니라 뭐 직주 근접 측면에서 봤을 때도 정말 최고의 입지죠. 이렇게 뭐 호텔하고 쇼핑몰, 그리고 오피스, 상업시설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데, 이곳의 세대수는 약 8,000세대 정도로 분양을 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7,000세대인 과천 신도시나 아니면은 뭐 강남 보금자리지구나 아니면은 뭐 6,000세대인 왕십리 뉴타운이나 이런 것보다 세대수가 더 많습니다. 판교 신도시 전체가 3만 세대 규모다 보니까 이 용산 정비창 지역이 얼마나 엄청나게 많은 세대수를 배출하는지를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이 신도시나 뉴타운보다 땅이 월등히 작아요. 그런데 세대수는 더 많죠. 그래가지고 이게 과연 다 들어올 수 있을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용적률을 죄다 풀어줍니다. 그래가지고 일반적으로 들어오는 건물들이 뭐 죄다 50층이 넘고, 예전 계획상으로는 100층이 넘는 건물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가뜩이나 한강변 쪽에 있는데 거기 있는 대부분이 다 한강뷰가 되겠죠. 자, 건물 자체도 높아가지고 굉장히 멋있고, 앞에 있는 뷰도 좋고, 결국에는 입지 좋고 편리하고 멋있고 부티나고, 이 네 박자를 전부 다 맞췄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주목을 했고, 그리고 앞으로도 주목할 것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좋은 부지가 분양을 하는 거는 알겠고 뭐 다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당장에 발생할 그런 눈에 훤히 보이는 문제가 하나 있긴 하죠. 이곳은 교통이 굉장히 좋지만 교통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자, 세대수 같은 경우에는 둔촌주공 아파트의 약 3분의 2 정도가 돼요. 둔촌주공 아파트가 약 12,000세대 정도가 되니까 3분의 2 정도로 규모가 되는 건데, 땅 면적은 그 절반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뭐 아파트만 뭐 8,000세대가 들어가는 게 아니죠. 오피스랑 상업시설 뭐 이런 것까지 다 합치고, 그러니까 8,000세대다가 플러스 알파인 건데, 그런데 땅이 너무 좁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통체증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같이 동반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거는 잠시를 생각하면 굉장히 편합니다. 강북하고 강남을 이어주는 다리 바로 앞에 있는, 그리고 거기에 초고층 업무시설이 있고 주변에 아파트가 쫙 있고, 그런 잠실하고 그하고 매우 비슷한 느낌의 용산을 비교를 해보자면은, 현재 잠실 같은 경우
출근, 그리고 점심시간, 그리고 퇴근시간, 이럴 때 진짜 차가 엄청나게 밀립니다. 버스 차로까지 해가지고 왕복 10차선이 위 옆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크로스로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렇게 큰 도로를 양쪽이나 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도로가 밀립니다. 그런데 이 용산 정비창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인근에 왕복 4차선하고 왕복 7차선만 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길이 얼마나 밀릴지가 이제 대충 보이는 거죠. 이 용산 같은 경우엔 특히 잠실보다 이 지역이 좁아가지고 밀집도가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 교통체증에 대한 문제는 정말 심각할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물론 당연히 이 도로를 늘리는 거에 대한 계획을 분명히 하겠죠. 근데 아무리 도로를 늘리더라도 어쨌든 이 정도의 밀집도라면은 교통체증은 항상 동반을 할 것입니다. 자, 이 용산국제업무지구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약 6,000세대 정도에서 지금은 한 8,000세대 정도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이 8,000세대 중에서 30%는 임대로, 그리고 나머지 70%를 분양을 한다라고 하니까 5,600세대 정도가 분양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지금 서울에 초대규모로 분양을 계획을 하고 있는 거는 둔촌주공 아파트밖에 없습니다. 개포 1단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한 5,000세대 정도에서 6,000세대 정도로 가다 보니까 약 1,000세대 정도가 늘죠. 그러니까 초대규모라기보다는 그냥 대규모 정도로 이제 분양을 하는 거고, 그 외에 이제 분양하는 거는 이제 끽해봐야 몇백 세대 정도죠. 그런데 둔촌주공에 분양하는 세대수, 그러니까 한 6,000세대 정도가 되는데, 이 정도 급 규모로 이제 분양을 한다라고 하니까 가점이 좀 낮더라도 무주택자이신 분들께서는 지금부터 좀 준비를 철저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이곳의 계획은 내년 말 구역 지정을 마치고 2023년 말에 사업 승인이 들어갈 예정이라고 하니까 약 2년 반 정도가 남은 셈입니다. 무주택자이신 분들 중에서 서울에 거주지가 없다 그러면은 이 거주 의무 요건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미리미리 오더라도 늦지가 않은 거죠. 물론 이제 현재 거주민한테 어떠한 더 기회를 달라 이런 청원까지도 이제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거주 의무 기간을 기존에 1년이었다가 2년으로 바꾼 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제 거기서 더 바꾼다? 쉽지는 않아 보여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그 지역구한테 어떤 거주 의무 기간을 더 준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지금 서울에 있는 무주택자 분들이 3기 신도시의 분양을 받기 위해서 분산이 돼야지 서울의 가격이 떨어질 텐데 그렇게 이제 되지가 않겠죠 분명히.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기준은 지금하고 그때 이제 용산 분양할 때하고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지금 현재 서울 부동산 가격을 보면은 전체적으로는 잠잠하죠. 그런데 이제 세부적으로 봤을 때는 9억 미만 아파트는 가격이 좀 오르고 있고 15억 이상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조금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딱 예상하던 정말 딱 그대로인 거죠. 거기에 이제 그 질병까지 같이 겹쳐가지고 이 부동산은 지금 현재 굉장한 휴식기입니다. 거래 자체가 이제 많이 되고 있지가 않은 건데 이 휴식기가 끝나면은 분명히 돈은 어디론가는 갈 거예요. 거기에 지금 현재는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풀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기 딱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주식은 지금 주가를 다 회복해가지고 사람들이 주식에 우르르르 물려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질병으로 인한 악재 때문에 분명히 많은 돈들이 안전자산 쪽으로 갈 겁니다. 제가 금값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금값도 더 오를 거다 이런 식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금 외에 또 다른 안전자산으로 우리가 인식이 되고 있는 이 부동산 역시도 분명히 상승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계속 이어진다면은 그리고 거기에 그 어떤 호재도 없다 이러면은 분명히 그 심리 때문에 가격은 계속 떨어질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절대 하락을 하고 있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15억이 넘는 거 주로 이제 강남이나 마용성 같은 곳들은 가격이 계속 잠잠하거나 오히려 살짝 떨어지고 있는데 그 이외의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오르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강남이 떨어지니까 전체적으로 떨어진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오히려 서민들이 살 수 있는 그 저렴한 아파트들은 반대로 상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조용조용하게 상승을 하고 있죠. 자, 이런 거를 보면은 이 부동산에 대한 이 투자 심리는 절대 다 죽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부동산 시장도 다 죽은 게 아니라는 건데 최근 이제 청약 경쟁률을 보면은 전과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송도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보니까 이 줍줍에 대한 경쟁률이 1000대1이 넘었다고 하고요. 전보다는 확실히 조용한데 이 느낌을 굳이 표현하자면은 약간 폭풍 전야 같기 때문에 조금 불안한 거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개발 호재까지 있다? 그리고 거기에 그것뿐만 아니라 다주택자들에 대한 이 양도세 중과 배제도 곧 끝나간다? 굉장히 불안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용산 같은 경우에는 이 보도자료를 발표한 그 다음 날부터 전화 문의가 엄청나게 늘었다고 해요.
그리고 뭐 뒤늦게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등 뭐 이제 세부적인 대처를 이제 준비하고 있기는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큰 기관, 즉 국토부에서는 이 전체적인 데이터만 좀 주로 보겠죠. 그래서 이 집값이 분명히 잡혔다라고 어느 정도 생각했으니까 이 호재에 대해서도 발표를 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렇게 호재에 대해서 발표를 해봤자 그렇게 영향이 크진 않을 거다. 이렇게 계산을 했기 때문에 이제 대처 같은 것도 좀 더 늦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공급량 발표를 했으니까 사람들은 아, 집값이 떨어질 거다 이렇게 분명히 생각을 하겠지 라고 해가지고 정부가 발표를 했지만 이 공급량보다 눈에 띄는 게 개발 호재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 정반대로 움직인 거고 그에 대한 대처를 이제 부랴부랴 하고 있는 거죠. 뭐 그게 아니라면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 부양에 대한 목적일 수도 있어요. 이제 그 질병으로 인해 가지고 경기가 많이 침체가 됐고 뭐 지금 고용률 같은 경우에는 99년도인가 그 이후로 뭐 완전 최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부동산으로는 절대 경기를 살리지 않겠다 라고 이제 정부는 예전에 얘기를 했었지만 이게 사실 부동산처럼 큼직큼직한 게 살려줘야지 경기가 팍팍 살아나기 때문에 이제 도저히 이 카드를 쓰지 않고는 못 빼기지 않았나 뭐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 바로 현대차 GBC에 대한 착공 허가입니다. 같은 날 발표를 해가지고 살짝 이제 묻히게끔 만들어 놓고 서울시는 평소랑은 다르게 굉장히 좀 서두르고 있어요. 이제 기사를 이제 보게 되면은 시장께서 이제 직접 만나면서 사업 추진을 독려를 한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뭐 최종적인 목표는 지방선거의 승리가 될 것 같고 그 배경으로는 질병으로 인한 경기 하락을 부동산으로 회복하려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어쨌든 서울 7만 가구에 대한 공급은 굉장히 좋은 계획이에요. 그런데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이 부동산 소유에 대한 욕구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은 당연히 요거는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거고 요게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하네요. 뭐 그리고 서울 7만 가구 공급 같은 경우도 사실 얘기할 게 많긴 많은데 오늘은 뭐 여기 정도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